약간 단락단락으로보다는 쭉 읽고 쭉 읽었다는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 단락에서 이런 거 같아요가 아니라 다 읽어서 뭔가 이렇게 희미하게 잡히는 제 생각에서 잡히는 거를 토대로 적어봤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이런 완전 다른 얘기긴 한데 거기까지 손을 댈 수 있는 사람은 저를 포함하여 좀처럼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어디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를 하면서 페이지를 얘기해주면 좋은데. 217페이지요. 네, 여기 아리스토텔레스 좀처럼 없습니다까지가 이게 저자가 맨 처음에 말했던 전문가인 척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었어요. 뭔가 장하는 잘난 척한다는 생각이 잠깐 들어서 전문가와 무엇이 다른가를 일단 궁금했었거든요. 얘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이 작가랑? 네, 아니요. 이 작가가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이걸 들었을 때 저자가 처음에 말했던 전문가에 대한 그 안 좋은 점을 이야기했었잖아요. 정보로 사람들보다 우세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있는 사람이 전문가라고 했던 게 이 사람이 뭐가 다르지라는 이렇게 말하는 게 뭐가 다른지 네. 그 입장과 그거는 근데 사실을 이야기했을 뿐이다, 희귀성을 강조했을 뿐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그래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이걸 전문적으로 이슬람 철학까지 경유해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걸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은 건 사실이거든. 네. 그리고 데이터 검색해봐도 네. 그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철학 인문학자가 별로 없을 것 같기는 해. 정말로. 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냥 추측컨대 별로 거의 그런 거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한 거지, 자기가 그걸 안다고 해서 무슨 모든 인문학을 꿰는 최고의 저 완벽한 인간이다라는 측면은 아니겠지 뭐.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넘어가자. 네. 맞아. 그냥 여기서 개인적인 질문이 들었던 게 예술을 하는 사람이 독창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자만하고 뭔가 나는 특별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정말 이 사람처럼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랑 그 선이 정말 아슬아슬하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었어요. 맞아.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해보고 싶었다는 게 어떻게 생각했는데 본인은? 저요? 저는 이거에 연연하지 않고 이거를 밖으로 말하거나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에서부터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특별하다고 생각해. 나 정연이는 특별해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에서 뭔가 끄집어내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끄집어낸다고? 바다에 물고기가 많은데 굳이 이렇게 들어서 여기엔 이 물고기가 있구만 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그래서 그냥 아예 신경을 안 써버리는 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를 의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네. 그치? 의식한다는 게 약간은 좀 유치해지는 네. 것 같은 느낌? 맞아요. 어떻게 보면 저마다 특별하고 저마다 자기의 관심사에 대해서 가장 지대한 어떤 그 몰입 내지는 추구해가는 과정에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성질은 아닌 것 같은 거지. 네. 근데 결과론적인 입장에서 현 시점까지 이 방면에 이 사람만한 전문적인 지식을 섭렵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 객관적인 사실을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거기에 나를 객관화해서 이런 분야에 관심 둔 사람은 아마 나밖에 없고 아마 거의 이 정도까지 터치할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라는 말도
자만심이 아니고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만심이 아니고 네. 사실 뭐 신화 앞에 네. 인간이 어떻게 자랑할 수가 있냐. 원래 같지. 근데 그치? 네. 그래서 이제 다시 그냥 완전 책 내용으로 네. 보면 이제 법전을 다른 언어로 해석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왜냐면 텍스트가 있는데 저는 사람들이 무지했는데 이제 교회부터 뭔가 목사님이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듯이 또는 십계명처럼 생존을 하던 사람한테 뭔가 기준을 세워주듯이 이런 텍스트라는 사실은 문학행위라는 뭔가 굉장히 공기 같은 것을 사람들이 번역을 하고 직접 손으로 쓰고 좀 고되게 인쇄술도 없고 막 고되게 해서 정보라는 효율적이고 텍스트 이 사람이 말한 텍스트가 아닌 정보를 담은 문장으로 간략하게 효율화를 시켜서 예술과 그때 분리가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예술은 예술이고 일단 얘한테 전해줄 건 예술보다는 아이를 배설물로 생각하는 사람을 아이 존재 그 자체를 인정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정보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일단 급한 것부터 해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이 시대 자체가 법전을 네 이게 약간 법전을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법으로 글로 사람을 이렇게 나누려는 건데 그걸 해석할 때 오차가 생기면 그 오차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이렇게 뭐하지? 큰 드럼통을 껴안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왜냐면 뭔가 후세 이런 것도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법전이 신화고 시고 문학 자체인데 그 자체를 저는 이거는 이제 사람이 쓰고 읽고 뭔가 소화시켜서 배출한 뭔가 정보잖아요. 근데 토라는 유대 계토에서 이루어졌던 의례 중에 유대 물법 문장에 꿀을 발라놓고 아이들을 눈 가리개를 하고 핥게 한다는 그 행위가 있었대요. 그게 약간 먹다라는 것 자체가 좀 먹으면 소화를 시키잖아요. 그게 글을 읽고 쓰는 사고하는 그 과정을 약간 비유처럼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연관이 돼 있으니까 텍스트를 사고하고 읽고 쓰는 것과 토라를 꿀을 발라서 소화시키는 그 행위가 이걸 나타내서 그 토라에다가 꿀을 발랐단 말이야? 네. 어떻게 그랬지? 뭔가 자꾸 보게 한다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이게 달게 삼킨다라는 의미로 저는 했대요. 토라를 달게 삼킨다. 달게 삼켜라. 그러길 바라면서 네, 완전히 어떻게 보면 경전이 좀 딱딱할 수도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토라가 뭔지 알아? 모세오경. 모세오경? 구약에서 그 모세오경이라고 있어. 무슨 네. 탈출기 뭐 그런 몇 가지 5개 대표 경전이 있대. 네. 외우지 못하는데 그거야. 그러니까 그들의 성서였어. 그게 유대인들의. 그래가지고 탈무드는 삶의 지혜서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 탈무드는 알지. 그리고 토라 이 두 가지를 어려서부터 계속 교육을 했어. 학교도 그렇지만 집안에서 부모들이. 유대인들이 그 글에 가장 일찍 문맹으로부터 벗어난 민족이야. 세계에서. 그래서 그 지혜가 일찍부터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일단 그래서 교육이나 이렇게 의식을 변화시키는 게 무엇일까 할 때요. 3가지를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정연이는 썰을 듣자. 예. 재밌네. 이렇게 3가지라고 했어요. 이렇게 변화를 시켜주는 게 하나는 정보고 하나는 폭력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가 그렇게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기존 그러니까 혁명이 이게 만약에 혁명이라고 하면은
혁명은 정보가 퍼져나가는 것인가? 아니면 기존 세대를 향한 폭력인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교황처럼 심볼을 하나를 딱 새겨서 뭔가 향수, 그리운 것, 내가 지켜야 하는 심? 국심? 조국심? 뭐라 하죠? 애국심? 애국심이요? 애국심처럼 지켜야 하는 어떤 그런 고귀한 뭐란 말이지. 네, 그렇게 생각을 애국심, 애국심은 좀 그래. 초국가적인 거니까. 네. 근데 네가 쓴 거니까. 아, 애국심과 향수를 일으킬 군주를 만들어서 인위적 사랑을 추구하는 것. 약간 기밀성 같은 거. 내가 말한 표상이야. 네, 상징적인 논란을 세워놓는 거.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막 이다 아니다 아니면은 또 1 아니면 2다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다시 생각을 글에서 약간 글을 놓고 글은 이랬어. 글은 이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텍스트는 일단 쓰는 거는 그러니까 읽고 쓰는 거는 믿는다는 거잖아요. 제가 항상 거짓말 하려고 글을 쓰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지우다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다시 안 믿지 않아서 지우는 그런 행위라고 하더라고요. 글을 읽고 쓰는 거는 믿고 이 사람이 지우는 믿음과 연결해서 얘기했어? 네. 믿음이 아닌,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뭔가 다시 쓰는 게 이게 더 사실이지 않을까 하는? 그러면은 글이라는 것 자체는 이거를 포함하고 있는 건데 글 쓰고 지금 꼭 이런 나눔이 필요한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나누냐? 그냥 이 나누다가 이런 나누다도 있고 이런 나누다도 있었잖아요. 텍스트 정보화 시켜서 예술 나눠버리고 이런 나누기를 약간 그 틀이 생길 수 있는 땅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분류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되고 있었잖아요. 예술이 뭔가 일단 급한 애부터 처리를 하자 했었는데 근데 그 책에서 어떤 사람이 회귀한다고 했어요. 억압된 건 뭐였는지 회귀한다가 뭔지 몰랐는데 돌아와서 다시 이렇게 치는 거래요. 그러니까 항상 옆에 있다. 그러니까 밀어놓은 게 알고 보니 여기 있었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게 회귀야. 네. 회귀.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정보 상징 이렇게 바꿔줄 때 쓰인 도구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정치적 도구로 쓰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휘핑크림을 이렇게 바르는 느낌이 예술도 있는데 이게 아예 세뇌돼 버릴 수도 있잖아요. 노래랑 저는 예술이 약간 혼이랑 가까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마음, 혼. 그걸로 이제 이 사람을 바꿀 때 에고적인 성향이 생겨서 이제 내가 권력 잡아야지 해서 권력 잡아야지 해서 예술을 이렇게 도구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가 뜻이 다 살아남기 위한 법이라 했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사람이 등장해서 이거를 악용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 악용이라는 것이 예술이 무언가부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회나 훈련의 효과, 교육, 그 선생님이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교회에서 교육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람은 종교가 절대 안 놓으려고 하는 게 교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사람이 생겨서 변화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흐트리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생각을 한 다양한 사람들이 죽으면서 뭔가 시간이 변하면서 변질되는 거잖아요. 변질되어가지. 그래서 저는 이게 시간의 흐름,
교육 자체가 음, 이렇게 한 사람이 살고 죽는데 이렇게 연결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음, 죽으니까 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죽으니 살아남는 법을 교육을 해줘야 하고 그럼 그 사람이 다시 커서 이렇게 계속 해야 되니까 만약에 우리가 평생 살고 애가 없으면 교육이라는 게 있을까? 혹은 뭔가 변질이 돼도 좀 더 거대하게 변질이 되지 않을까? 저는 히틀러만 영원히 산다면 어떨 거라는 생각을 가끔 했었어요. 히틀러가 영원히 살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시간의 제약이 이 시스템을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넣은 한 방울의 소스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 뭐가 한 방울의 소스야? 시간 제약이요. 시간, 죽음. 시간이라는 거, 네. 죽음과 시간의 유연성이. 네, 그게 세계가 막 멈춰서 유토피아 이 얘기 아니라 딱 해서 굉장히 심오한 생각을 했네. 그래서 이제 예술은 기회고 훈련의 효과.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마음에 들었던 문장이 있는데 이게 완전 뒤에 가요. 참, 이 사람이 예술을 참 뒤에 가서 걸어내는구나. 나는 예술은 끝까지 안 나오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술이 나오네. 그러니까 한글 중에서 읽으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아, 이거 한 인간적으로 그냥 문학으로 읽으라는 줄 알았거든. 그래서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적어놓은 게 있는데 공장 노예는 공장 안에서 그런 몸가짐을 하고 그런 행동거지를 하고 요컨대 그렇게 안무되어 춤추는 것이 강제되고 훈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제와 교환하여 약간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이지요 라는 문장이 나와요. 여기서 강제와 교환된 임금에 대해서 여기 있네. 인간의 통치로서의 예술 240페이지. 이걸 또 따로 생각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강제와 교환된 임금. 저는 항상 노동자가 선택을 해서 자신의 시간과 그 사람이 주는 돈 그런 걸 선택으로 인한 회전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고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매뉴얼까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왜 선택이라고 하면서 매뉴얼이 있는 걸까? 이게 살기 위한 법이랑 관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얕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술 행위라는 게 네, 그 예술 행위와 그 훈련이라는 것 자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뭔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뭔가 뭐 만약에 시험 공부하기 싫은데 그럼 시험을 안 치면 되잖아. 그건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선택되는 매뉴얼이 있고 자기가 안 된다고 미리 가정해 놓은 매뉴얼들은 보지 않으면서 선택의 두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 걸까? 다른 선택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게 강제와 교환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 무언가가 살기 위한 것인가? 라는 그런 연결이 생존의 문제. 네, 생존의 문제. 생존하면 또 이제 시간 제약이 생존이니까 그래서 그런 건가? 되게 계속 스프링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생존해야 한다는. 영원히 스프링처럼 발생하고 튀어오르는 문제에 속할 거야. 살아있는 동안 인간의 역사가 흘러가는 동안. 현재 내가 제약으로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적어보고 싶었어요. 굉장히 좋은 고찰이야. 결국에 생존의 문제하고 생활의 문제하고 네. 이렇게 대두가 될 거야. 근데 사람들은 엄연히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생존을 걱정해. 네. 지금 선택을 요거 아니면 요거 이렇게 왜 단답형으로 자꾸 선택을 하려 드는 것도 생존의 문제에 쫓기고 있어서 그래. 근데 사실은 생활을 추구해야 돼.
생활의 문제는 자율성이 있는 거고 생존의 문제는 쫓기는 거야. 떠밀려가는 거야. 거기 도태되지 않으려고 기존 흐름에 떠밀려가는 게 생존의 문제거든. 네. 현대 와서는 그래. 원시나 옛날 고대 뭐 이렇게 먹고 사는 게 힘들었던 그런 시대에는 하다못해 뭐 옛날에 기근이 들어도 왕조 시대에는 기근이 들어도 못 먹고 굶어 죽는 일이 많았잖아. 네. 왕이 있어도 해결을 못하고.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솔직히 생존 민생의 문제가 제1의 문제였거든. 네. 먹는 것만 해결되면 그 사람들은 그게 낙이었고 행복이었어. 욕심이 크질 않아서. 그게 약간 이 정도인 거예요? 그 정도는 아주 절박하고 지금 그런 상태 아까 얘였고, 네. 그치? 그거보다는 그래도 인간적인 그런 어떤 기본적인 인간적인 그게 본능적으로 정도 있고 네. 자기 분신에 대한 그 사랑이 있잖아. 음. 그건 교육받지 않아도 있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그 배설물로 여기는 단계는 아니겠지. 근데 생존은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내야 되는 생존 문제가 있고, 네. 절박한 경우에는 사랑하는 사람 손을 놓고라도 나 혼자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도 있잖아. 네.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고 내가 죽는 경우도 있지만 드물지. 네. 있잖아? 본능이잖아?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생존의 문제로 볼 수가 있고, 그 생존의 문제가 걸렸어도 의식 자체는 그래도 자율성과 선택의 그 의지, 네. 선을 선택할 거냐, 버릴 거냐, 포기할 거냐, 이런 최종적인 의지가 네. 작용하는 한 그래도 그 인간은 자율적인 인간이야. 저 아이를 배설물로 취급하는 인간은 아니야.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 훈련에 의해서 쭉 함몰되어가는 경우겠지. 훈련으로는 인간의 고유성이랄까, 뭐 자기 그 자발성이랄까, 뭐 이런 인간 본연의 그 인간성이 매몰되어가는 게 끝까지 훈련과 강요와 이런 속에 이제 그 수단화되어가는 삶이 네. 그러면 뭐 매몰되어가는 거고 인간성이 이제 선택의 문제를 네가 거론했는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건 그래도 그 자율성과 최소한의 존엄성이 살아있는 거지. 그치? 네. 근데 이제 완전 그리고 나서 제가 읽어가는 게 정보를 이렇게 하다가 지금 요즘은 정보를 얻어요 하면서 정보 얻는 게 약간 믿음 쪽으로 가서 숭배하는 게 정보를 얻는 거고, 그 정보를 얻기 위한 손놀림은 사실 의뢰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했던 옛날이 사실은 지금 니네가 하고 있는 것도 베이스다 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사실 종말론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까. 때나 그래서 이런 나누기나 종말론 하는 사람들이 사실 요즘은 그 종말론이나 나누기를 하는 게 정보를 알고 있어서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걸로 돈벌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끝난다고, 여긴 끝난다라고 거기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주의를 주고 정보를 얻으려고 숭배를 해서 돈벌이 생존이 된다. 근데 그건 정말 하찮은 것이니 제발 그만해달라고 하면서 밤이 끝나요. 넷째 밤이? 네. 이거 밤이 끝나요 하니까 난해한 문제하다 마지막에 시로 끝내네. 그런 느낌이네. 네. 그렇구나. 저는 이렇게 해서 아, 확실히 한 문장 한 단락씩 뭔가 딱 자세하게 한 문장씩은 못 뽑았지만 제가 읽었을 때는 이런 뒷바탕이 생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한 거지. 그러니까 좋은 그 전체적인 맥을 잡아서 하나의 유닛으로 네. 지금 네가
보수화해서 재구성한 거지 텍스트를. 그거는 좋은 공부이기도 하고 좀 흥미롭게 듣게 만들었어 우리를. 그치? 네. 그래가지고 또 좋은 강의였던 것 같아. 질문할 거 없나? 정연이한테 한번 질문해봐. 저는 해봐. 제가 감명 깊게 읽은 부분을 저는 패스를 해서 왜냐면 그게 약간 예시였어요. 예시. 그런 부분이었는데 뭐지? 이게 네? 왜 간주하고 있니? 춤이 어디 있어? 221페이지인가요? 나는 이거 얘기할 거리가 좀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얘기해보세요. 생활을 그렇죠. 여기 파시즘 스탈린주의 아니야? 239 춤이나 음악 이건가? 그 흑인들의 신화를 춤추는 거. 221? 네, 221이요. 아니 다 상통하는 얘기예요. 다 들어있는 얘기예요. 신화를 춤추는 것, 들리는 것, 이것도 텍스트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해보세요. 거기 어느 구절이 그냥 이 사람이 텍스트의 그 정의를 더 확장시키는 부분이거든요. 부분이. 흑인들이 그런 원주민 춤 있잖아요. 춤이나 그들의 문신, 그들이 하는 장식구들 그런 것도 다 텍스트라고 하더라고요. 자신들을 나타내는 텍스트. 네, 그래서 이게 예술이었고 옛날에는 텍스트도 나름 이랬는데 정보화가 되니까 완전 그 예술과 분리가 됐다라고 저는 이해가 모르겠어요. 이 부분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같은 문단에서 저는 유대인 이야기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 자체고 쪽 여기서 한 222페이지 중간에 액세서리의 디자인을 조금씩 바꾸고 리듬을 개량하고 춤의 안무를 바꾸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저는 이제 읽고 쓰고 사고 하는 것이 이 유대교 아이들이 먹고 소화시키는 것과 이렇게 비슷하게 연관되지 않을까요? 해서 사고 읽고 쓰기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적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텍스트가 아예 하늘 위에 이렇게 해서 좀 다 이렇게 그 내가 꽂힌 부분이었어. 그래. 그랬어. 맞아. 저는 이게 약간 바탕이 돼서 이야기는 유대인 계토가 저한테는 이쪽에 좀 이렇게 쏠린 것 같아요. 그러네. 결국 해미 언어를 문자 언어로 정리한 게 텍스트지. 그치? 네. 그렇게 하고 삶의 언어지 춤이란 건 네. 그런 삶의 언어를 해외 언어, 그러니까 동작 언어로 이렇게 축약하고 그걸 문자 언어로 다시 정리하고 이런 과정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그 문장에 꿀을 발라서 한 문장씩 읽으면 먹게 하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을 읽음으로써 거기에 상을 준 거지. 그런 행위들은 이제 보조적인 행위이기도 하고 그게 놀이도 되고 게임도 되고 그런다 그치? 놀이와 게임의 문화가 되기도 했었다. 그러면서 예술이 그런 데가 있구나. 이게 약간 한 문장 한 문장씩 깊게 보면 정말 깊게 볼 수 있는 그렇지. 문단들이어서 그런 것 같아. 네. 서희가 다룬 거는 사례 위주가 많았고 그치? 네. 그 깔아주는 밑밥 역할을 하는 사례들 네. 그런 게 많았는데 네. 정연이가 맡은 부분은 이제 네.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그치? 저는 의미나 237페이지 개념 정리한 게 많은 것 같아요. 237페이지에서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여기서 몇 개를 얘기를 해요. 이렇게 기냐 아니냐 이런 것들 나누는 거는 어쩌면은
자꾸 정보화시키려고 하고 효율적이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걸 완전 이렇게 쓰다 지우다는 쓰다 그거는 네 지우다의 표현이구나. 아니요 여기서 여기도 나오긴 나와 했어요. 네. 쓰고 지우고 하는 표현으로. 네. 아, 그래서 아예 그걸로 단순화시켰구나. 네, 단순. 아 여기 있네. 쓰는 것과 지우는 것, 그치? 신앙과 뭐 이런 문제가 있다. 236페이지에 있다. 그러네.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 막 약간 거미줄이 물 속에 있는데 거기 중에서 잡히고 흩어지는 걸 살짝 걸쳐서 막 여기선 파도가 오는데 이렇게 살짝 걷어서 같이 한 실과 이렇게 막 뒹구는 그런 그 정도의 그 짧은 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서요. 이건 정말 그냥 다시 읽어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핵심 개념을 별로 안 놓치고 설명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 그리고 거기서 정보가 어떻게 파생되는지, 어떻게 파생되어 왔는지, 그것도 아주 단적으로 잘 설명해 준 것 같아서 좋았고, 예술에 대한 부분은 이 작가가 원래 좀 너무 약하게 다뤘잖아. 그래서 이렇게 사이드로 그냥 한마디로 그냥 언급된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우리가 예술을 공부하는 사람들로서, 그렇지? 네. 그거는 조금 더 우리 스스로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243페이지가 넷째 방의 끝단원이잖아. 아, 끝은 뭐 거의 끝단원인데 거기 보면 모든 예술은 수태의 예술이다라는 말, 그 수태, 해임, 그거 기억나지? 한참 전에 공부했지. 그래서 해임이라든가 수태, 그 어머니성, 그거는 어떻게 그때 해석했었는지 기억나? 처음에 너네가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랬었다가 왜 그런 용어를 썼는지 마리아도 등장하고 막 이랬는데 네. 기억나니? 네. 좀 누가 얘기해보지? 어떤 의미로 수태라고 썼지 이 사람은? 그리고 그거가 왜 중요한지 그냥 생각하는 대로 얘기해도 되거든? 그 믿음의 결정체? 믿음의 결정체이기도 해. 결국 쓴다는 거는 그걸 믿으니까 쓰는 거라고 우리가 말했잖아. 네. 근데 그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쓰기까지 그 이전에 그 한 영혼이라 그래도 되고 뭔가가 딱 그 뜻에 대한 믿음이잖아. 그 믿음이 이렇게 딱 심어지기까지 그 상황 자체가 어떤 상황이냐 이거지. 씨앗이 떨어진다 그래야 되나? 마음속에? 파동일 수도 있고, 파동으로 본다면 이제 그냥 아무것도 없던 그냥 변화가 없이 이렇게 변화가 없는 정지된 상태에 뭐 하나가 띵 돌 떨어지듯이 떨어지면서 파문이 일면서 파동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거는 창조의 파동이겠지. 창의의 파동. 창조가 일어나기 전에 뭔가 진동이 오는 거지. 고정되어 있는 걸 흔들어야 되니까. 깨기죠. 그치? 네. 진동이 오는 거지. 그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이 고요하고 잠잠하고 그러니까 변화가 없이 점점 그대로 변화가 없이 있으면은 굳어지고 화석이 되어버리잖아. 죽어버리는 거 아니야? 원리주의자가 되는. 그냥 고정된 원리로 갇혀버리잖아. 시대는 흘러가고 상황은 바뀌는데
이전에 정리된 체계로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 점점 처음에는 그게 쇄신을 일으키고 정말 좋은 그 혁명이란 거는 좋은 의미잖아. 그래가지고 죽어가던 사람을 살리는 효과를 보는데, 그치? 썩어가던 시대를 수술해 주잖아. 근데 그게 또 고정화되고 원리 원칙으로 굳어지고 이러면서 변화가 없어지면은 점점 화석처럼 죽어가고 더 이상 생명의 역할을 못하잖아. 그치? 그럴 때 새로운 씨앗이 떨어지고 수태가 되면, 누구의 마음에 수태가 일어나면 그것으로부터 마음의 발화작용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고 혁명이 일어나는 거지. 근데 그게 혁명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처음에는 그냥 침묵 속에서 오히려 흘러가던 흐름에서 소외돼 버리는 위치로 가잖아. 소외되고 고립되고 오히려 일어나던 여러 가지 행위가 정지가 되는 거잖아. 그래, 그치? 그러면서 그게 꽤 긴 시간 씨앗을 품고, 그 임산부가 10달 동안 이렇게 품고 있듯이 계속 그 이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 기존의 그 흐름이나 질서, 체계와는 다른 새로운 걸 잉태하고 있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마음에서 오는 타자성과 두려움, 이물감이고 그걸 이렇게 그렇지. 수태하고 하면은 그 사람이 근데 세상의 받아들이고. 이물감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물감으로 처음엔 존재하겠지. 익숙한 거에서 뭔가 불편한 게 오는 거니까. 그리고 귀찮지. 자꾸 이렇게 살려면 되는데 왜 자꾸 딴소리가 들려오고. 이제 내가 사람들이 바뀌기 싫지 아니라지. 자기 살던 대로 살려고. 그 사람이 뭔가 글을 써서 기록을 하고 그럼 그걸 또 읽으면 씨앗이 돼서 파동이 일어나서 자기 자체가 그래서 진리책을 읽으라고 하고 원리주의가 틀 갖지 말라고 하고 그런 거야. 그리스도도 그런 종교란 틀을 갖지 않았었어. 부처님도 자기가 종교 교주가 아니었어. 틀이 없었어. 근데 너말처럼 이제 전달하고 싶고 사랑에 의해서 뭔가 전수화돼 주고 싶으니까 자꾸 뭘 이제 만들다 보면 원래 정신보다도 자꾸 그게 규격화된 틀로서 그런 부조한 모델을 발생시키는 일이 생기는 거지. 이해가 되지? 네. 그래. 잘 들었나요? 재밌었나요? 네. 윤주 어땠어? 침묵으로 있었잖아. 좋았어요. 자, 그러면 오늘 시간 오늘 진짜 충분히 지냈다. 네. 이제 마지막, 희경이 봐. 마지막 단원 남았어. 네. 이거 어떻게 다음 주로 끝낼까? 전주 일경이에요. 네. 네. 내가 초반한다. 저 책도 넣어줘요. 근데 오늘 두 사람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선생님이 확실히 좀 부족한 게 옛날에 비해서 이해도가 굉장히 깊어지는 느낌? 깊어지고 나름대로 그래도 이렇게 체계를 잡고 그 맥락을 이해하는 느낌? 그래가지고 굉장히 성적이 몇 개월인지. 정말 많이 신기하다. 그치? 그리고 정현이 경우는 결코 짧지 않아. 근데 이렇게 정리하는 그림 그리면서 이렇게 강의하는 거는 굉장히 신선하고 재미있어. 근데 나는 살짝 우려한 게, 염려했던 게 얘가 언어로 설명을 못하는 걸 뭐 이런 게 그림이나 아니면은 어떤 다른 물체, 무슨 빵 이런 식으로 물체로 대체해서
비유해서 네가 설명할 때가 많아서 혹시 조금 추상적으로 그렇게 비유로만 일관되면 어떡하나 생각을 살짝 했었는데 전혀 그 내가 잘못된 우려였고 비유 적절하면서도 언어로 제대로 이렇게 맥을 짚어가면서 잘 설명했거든. 계속 개발해봐. 좋은 장비가 얼마나? 됐어. 더? 잘라냈어. 그럼 잘했다.